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132%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슈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제가 가진 이제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도체 섹터 밸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섹터가 어때요? 굉장히 이런저런 공급 부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이익을 낼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 체크를 해보면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200%에서 막 500%씩 보여주는 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상승 여력이. 근데 지금은 상승 여력이 100% 미만대,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으면 100% 미만대에 잡혀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실적을 기준으로 보냐면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실적까지를 추정해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업사이드 폭이 한 10%, 20% 정도 잡힌다고 봐도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년 실적까지 반영을 해도 너무 미리 주가를 땡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개념으로 봤을 때 밸류 매력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야. 타 섹터보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주 섹터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리는 리밸런싱 포지션을 좀 위주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단가가 좀 안 좋습니다. 단가가 다른 여타 반도체들보다 싸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 라는 이제 스탠스들이 잡히면서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좋은 것들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할 때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모질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TSMC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는 TSMC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동차에도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는 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에 들어갔던 것보다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첨단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이제 자동차에 슬슬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하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가격으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 좋은 거 생산하기에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 요런 이슈에 엮여있는 기업들이 테마성 급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마성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밸류 체크를 해보면 이제 밸류 매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장비주들 중에는 유니셈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프로텍이라든가 상한가 들어갔던 IA 다 이제 이종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포트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수익을 챙긴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또 최근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장비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장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까 해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19년도 7월에 이제 50만원 매수하셨고, 그러니까 의봉이님은 일정금이 한 5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총 투자금이 그때 1억인가 2억인가 이제 되시는 것 같았어요. 자, 2020년 1월 27일, 오늘 28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가입 후 68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반도체 풍기 현상 이슈로 급등해서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멘토님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 풍기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자, 매입가 보니까 2640원,
매도는 이제 6,140원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 태평성대님하고 이제 저축가 연습님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2,600원, 이제 5,600원 구간에 이제 뭐 분할 매도를 보셨고, 태평성대님은 이제 104% 구간에 이제 26일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자, 보면 차량용 반도체 가격 인상 이슈로 증설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 쇼티지 상황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는 생산 이슈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조그만 게 없어가지고 그 큰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재고를 좀 쌓아놨단 말이에요. 글로벌리 이제 유럽이 보통 보면 유럽이 이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그 공장이 이제 뭐 멈춰서고 뭐 요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생산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산에 문제가 있었던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고량을 조금 이제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뭐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자동차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요런 차량용 반도체 이슈까지 붙게 되면 현대 기아차는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상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포인트가 일단 있고요. 근데 이제 밸류를 지금 딱 봤을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폭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최대 실적이니 뭐니 하고 발표가 되는 부분들은 기저효과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해가지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 2019년 실적보다는 안 좋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업사이드 폭이 크게 잡힐 수 있어요. 이 재고량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마진폭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생산 이슈가 장기화되게 되면 요것도 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도 지금 이제 신규 편입 포지션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 해놓고 보유 기간을 좀 늘려가는 포지션은 지금 이제 합리적인 것 같고요. 업사이드 폭이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진입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군들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밸류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2022년 정도의 추정치를 지금 대입을 해봐도 상승 여력이 거의 뭐 10%에서 30% 내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최소 50% 이상 나와야 이게 상승 여력이 이제 한 100% 이상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점을 이제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만 이제 추적해 나가기 때문에 별로 제 기준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 매력이 없어요. 다만 업사이드 폭이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잡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좋은 흐름들이 될 수 있고, 또 버블 최근에 또 이제 애플카 이슈라든가 애플이랑 뭐 협업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슈들이 붙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버블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도 놓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가격 인상 이슈로 증설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보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업체예요. 근데 이 유통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캐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증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인가 내후년인가부터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이슈가 붙으면서 이게 상한가, 이 종목이 상한가 박힌 이유를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이제 생산을 맡겨서 이거를 수급을 받게 되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생산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주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생산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중고 장비 같은 경우는 사서 그냥 바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적정 가치는 이제 한 10,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폭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이 이제 4,900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던 구간에서 놓고 보면 상승 여력이 한 100% 정도 보여지는데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는 신규 편입자리가 안 나와요. 다만 이 업사이드 폭을 본다 그러면 조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3,500원 밑으로만 내려와주면 이건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내려와 줄지는 모르겠지만 3,500원 밑으로만 내려와주면 이제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주선 라인 그어보면 대충 뭐 이제 3,500원에서 대충 한 그러니까 4,000원 이탈 구간 나오고 뭐고 하면 이거는 좀 신규 편입을 해서 끌고 가도 될 만한 포지션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 요런 것들이 굉장히 알파 포지션이 잡힐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실적의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쇼티지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요 인상이 되게 되면 마진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가품이라든가 중저가품에서 자동차 반도체도 이제 비싼 게 있고 뭐 싼 게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저가 제품군에서 이제 증설의 움직임들이 글로벌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적정 가치는 현재 지금 10,000원 정도 잡히는데 이게 알파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편입을 좀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도 추후에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으면 이제 보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 여력이 지금 그러니까 한 100% 정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여력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반도체라든가 IT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상승 여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5G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포트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IT 비중에 뭐 기존에 우리는 이제 한 50% 이상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다른 섹터보다 떨어져요. 밸류 매력이. 그래서 요 비중을 지금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뭐 하락 조정들이 좀 와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밸류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밸런싱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가고 줄여가고 할 거다. 라고 이제 회원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슈라는 거는 굉장히 호재성 요인이 있는 이슈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른 섹터군보다 이제 가치주 섹터군보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제가 가진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아서 비중을 줄여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밸류 매력이 더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을 줄여가는 쪽이다. 줄여가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태평성대님하고 의봉이님 계좌는 저번에 구경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저축가 연습님 계좌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축가 연습님이 이제 코멘트는 이제 한 해 쓰셨습니다. 라고 이제 12월 달에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1월 달에는 조금 더 플러스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계좌 흐름은. 이제 뭐 70% 넘어갔을 것 같은데,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투자 자금이 한 6,900 정도 되시죠. 자, 이 6,900 중에 수익금이 한 2,800 정도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계좌 수익률 68% 정도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저축가 연습님이 이제 투자를 해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이제 간략하게 볼게요. 처음에 이제 투자 시작 시점이 800만원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2018년 6월 1일이죠.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18년도 5월에. 자, 4천만원까지 이제 저축을 지금 이제 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익금을 빼면 원금이 한 4천만원 정도 되니까 처음에 이제 800만원에서 지금이 이제 2021년 1월? 1월이니까 24개월에 한 31개월 정도 됐네요.
31개월 동안 이제 추가로 한 3,200만원, 한 달에 거의 한 100만원씩, 이제 저축을 이제 해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원금이 한 4,000, 자, 수익금이 한 2,800 정도 이제 잡혀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축가는 스님도 이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이제 10월 달에 폭락을 처음 이제 경험을 하고요. 폭락을 처음 경험을 하고, 2019년도 8월 달에 2018년도 10월보다는 작은 폭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을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때 보니까 계좌가 이제 하락이 이제 뭐 1400포인트 코스피 이제 뭐 그 구간에 있을 때는 아마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4% 정도 계좌 손실 구간이 있었어요. 자, 이 마이너스 14%에서 이때 보면 투자 자금이 한 4,600 정도 됐네요. 그럼 한 600만원 정도는 지금 이제 인출해서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때를 대입해서 보면, 자, 원금의 한 그 정도는 이제 뭐 인출해서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자, 그 마이너스 14%에서 지금 돌아서는데 어때요? 얼마 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3월까지 처음에 이제 투자가 시작된 구간에 굉장히 긴 조정장들을 견뎌낸 사람이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몰빵을 해서 한두 종목 사가지고 그게 수백 프로 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가야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수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회원분들은 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과정들을 이제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피터린치보다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피터린치의 결과치를 보면 피터린치는 13년 동안 2700%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계좌 수익률을 2700%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68% 수익률이 쌓였지만 여기에 이제 복리가 입혀주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확대되는 포지션들이 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씩 더 입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다시 빠지건 올라가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폭락이 온다 그래도 무조건 계좌 수익률은 쌓여가게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더 키우고 덜 키우는 거는 이제 뭐 운도 좀 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피터린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평균 한 29%? 1년 평균 한 29% 정도 수익률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27%인가 29%인가 이제 수익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복리를 입어갖고 13년 되니까, 뭐 2900%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저축가 연습님 같은 경우는 계좌 상승률이 한 68% 정도 되는데요. 투자 기간이 이제 3년 조금 안 됩니다. 그쵸? 자, 이 기간 동안에 저축가 연습님 투자 시작한 시점이 이제 초록색 여기 내복한 구간이에요. 투자 스타트 이제 8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코스피 2515포인트, 코스닥 879포인트에 투자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락했던 구간에 보니까 2020년 3월달까지 마이너스 30%였어요. 자,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30%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5%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에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저가랑 맞춰서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0%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종가에 맞춰서 계산해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14% 정도 잡혔죠. 아웃퍼폼 수익률이 20% 이상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는 이렇게 손실을 찍고 있잖아요. 2020년 3월 구간을 보면 계좌는 이렇게 손실을 찍혀 있지만 미래 수익이 플러스 20%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지수라는 거는 결국 아무리 빠져도 결국은 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롱텀에서는 이렇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하락장이라든가 폭락장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회피 심리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게 되면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고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고 상승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예측을 해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내 비중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엇박자를 타게 되면 지수 승률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시간도 들이지 않고 패시브 투자에서 지수 사놓는 것보다 수익률이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회피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질 것 같은 그런 요인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 경험이 작은 사람들은 이런 하락들을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겠지만 이제 투자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 하락 조정이 오게 되면 요걸 좀 활용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그릇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 포지션들을 이제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때는 20%였지만 어때요? 자, 지수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14%예요. 자,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10%란 말이에요. 자, 이거 평균해보면 한 12% 정도 되겠죠? 코스닥 코스피 기준에서 평균해보면 저축가 연습님이 투자 시작했던 시점에서 보면 이제 12% 정도 이제 올라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 12% 빼면 몇 프로 쌓여있어요? 자, 56% 쌓여있단 말이에요. 자, 이 폭락 구간에는 아웃퍼폼 수익률이 20%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구간에 어때요? 자, 12월 기준을 계산을 해보면 아웃퍼폼 수익률이 36%가 더 쌓여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수 대비 수익률을 더 키워가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웃퍼폼 수익률을 이제 키워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수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만들어낸 13년 동안에 2700%. 물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이제 13년이 지나간 구간에 지수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요 수익률의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복리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좌 수익률 68%지만 여기서 따블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좌가 따블라면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170%, 150%가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또 따블라면 300%가 되는 거라고요. 그 구간에 따블라면 6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10배가 나 있는 데서 따블라면 어떻게 돼요? 자, 150%에서 300% 가는 것도 따블인데 1000% 나 있는 데서 따블이 나면 2000%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리잖아요. 이런 복리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쌓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성과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그 기간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 보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이런저런 리밸런싱 포지션도 섞어가고 지수 대비 더 저렴한 지수라는 거는 평균이니까 지수라는 거는 전체 상장 종목의 자 평균. 그럼 우리가 이 평균 수익률을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이 지수에 속해 있는 그 여러 개의 종목들 중에 더 싼 걸 계속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 상승 여력이 지금 구간에서도 100% 이상 보여지지만 요것보다 더 저렴한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사야 돼서 이걸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비중을 우리가 IT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그러면 요 기업만 봅니다. 이 기업에 대한 공부만 해요.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는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걸 좀 줄여서 밸류 매력이 큰 거를 키워가고 시장이 조금 버블에 있으면 현금을 조금 늘려서 자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조금 더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의 효율이라는 거죠. 자 이런 변동성들이 있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만 이제 계속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이제 계속 이제 변동성이 있어요. 이때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빠질지 이만큼 올라갈지 이때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보세요. 알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지만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언젠가는 1만 포인트 갈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1만 포인트 갈 거니까 1만 포인트 때까지 투자해야지.
1만 포인트 가면 언젠가는 3만 포인트 갈 거니까 그때까지 투자를 해야지. 중간에는 이런 변동성이라는 건 기회라는 거죠. 이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쌀 때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피 심리라는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이해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은 계속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투자 성과가 괜찮다? 조금 이게, 요 부분에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야 미래의 피터니지 같은 이런 고성과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후를 보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지금 당장 뭐 6개월, 1년, 3개월, 뭐 다음 달, 뭐 2년 후,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이제 서로 보고 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투자를 해나가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이슈라는 거를 바라볼 때는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슈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막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슈라는 거는 왜곡을 만들어내는 포지션이에요. 어떤 호재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주가가 반영하면 많이 튀는데,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뭐 주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왜곡이잖아요. 가치와 변동성은 같지만 다른 부분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올라가든 하방이든 이런 왜곡을 만들어 주는데, 뭐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투자 심리가 좋으면 비싸게 거래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업 가치라는 거는 항상 1의 이제 기준에 있는데, 이게 1이 계속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 1에 맞춰서 이제 기업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0.5도 갔다가 3도 갔다가 다시 0.8도 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0.5에 사갖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에 팔면 어떻게 돼요? 뭐 2, 3에 팔면은 수익률이 막 300%, 뭐 400% 나오는 거예요. 다시 0.8%까지 빠져. 그럼 여기서 샀는데 다시 뭐 0.5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다시 5까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들을 가져가면서 기업 가치는 1에 맞춰서 계속 플러스가 조금씩 되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이 플러스가 1년에 진행되는 속도가 6% 정도 되는데,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변동성이 뭐 수십 프로씩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을 이용한다는 걸 잘못 해석하는 거죠. 변동성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 사서 더 저평가가 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보면, 자, 추천했던 구간에서 뭐 2,000원에서 한 2,800원? 그 사이 어디에서 이제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 구간에서 850원까지 빠졌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적자, 찍고, 뭐 하면서, 85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마이너스 65%까지 빠졌어요. 적정 가치가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500원에 샀어. 그럼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상승률이 무슨 뭐 300% 이상 되잖아요. 300% 이상 되는데, 이게 막 65% 빠져갖고 800원 되면 어떻게 돼요? 800원에서 10,000원까지 되려고 그러면 300% 상승률이 있던 게 1200% 상승률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적자 잡히고 뭐하고 했을 때는 다운사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추가 매수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나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히고,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도 변동성을 가져서 계속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더 저렴한 자산들을 찾아 나가면서 투자를 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파는 거고, 주식 투자는 비싼 자산은 조금씩 계속 팔아가는 거고, 저렴한 자산은 계속 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자산은 계속 사나가는 겁니다. 계속 매수해요. 자, 이제 비싼 자산은 계속 팔아가는 거예요. 이제 분할해서 팔아가든 전체를 다 팔든 해서 비싼 자산, 저렴한 자산으로 사면 저렴한 자산이 또 언젠가 비싸지고 또 비싼 게 또 이제 다시 저렴해지고 이게 계속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나한테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자본력이 갖춰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